자막에 최유마 예뻐질 시간 이렇게 돼갖고 예뻐져야죠. 자, ISS의 김태성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뻐지고 싶은 마음. 남자나 여자나 뭐 요즘 똑같죠. 어제인가 거울을 딱 봤는데 여기 주름이 하나 쭉 가 있길래 내가 나이를 이제 먹어가는구나. 요즘 좀 땡겼으면 좋겠다 싶긴 했는데 네. 손으로 이렇게 잡고 사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자 미용 의료기기 뭐 내지는 이 화장품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개별 기업을 먼저 보면은. 네. 오늘은 바텀업으로 쭉 한번 올라가 볼까요? APR부터 볼까요? 실적 나왔습니까? 네, 실적 잘 나왔습니다. 나와도 잘 나왔고 APR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네. 이제 APR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차가 조금은 존재한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정말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1년을 통틀어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좀 보여준 것도 맞아요. 자, APR 하면 지난 3분기부터 분기 최대 매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네. 실적은 전혀 문제 없고 여전히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세를 기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문제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돈을 잘 벌었어도 왜 우리가 기대한 눈높이만큼 못 벌었느냐. 이게 지금 질타의 대상인 것 같아요. 판관비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전체 매출보다는 지금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낮게 나왔는데 30%의 영업이익도 대단한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 전체 자리. 매출의 영업이익 30% 안 된 기업이 수두룩뻑뻑한데 요즘 같은 시국이면은 뭐 그럼요. 네, 낮은 두 자릿수 내지는 뭐 하이 싱글 뭐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영업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아쉬움들이 묻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이 조금 다소 낮아진 거는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난해 3분기 최대 매출을 내면서 APR이 그동안의 어떤 재무제표하고는 조금 다른 재무제표를 좀 이야기를 했죠. 어떤 부분이었냐? 국내의 매출 비중보다 해외의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국내를 넘어선 분기가 지난 3분기였거든요. 네. 4분기는 그 3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세를 보여줬어요. 해외 매출 내려가는데 빈몸으로 가나요? 아니죠. 돈 싸들고 가서 네. 마케팅도 해야 하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영업망도. 직접적인 그렇죠. 영업을 위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영업이익이 낮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져요. 하지만 이제 이 판매 전략에 대해서 이제 또 말도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제품으로 컨셉을 잡느냐, 아니면 프리미엄. 이제 중저가 브랜드로 이제 컨셉을 잡느냐. 색깔이 뭐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APR이 판매하고 있는 1세대, 2세대 홈디바이스 모두 중저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비싸고 그렇다고 고가 프리미엄 라인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제 가격이 조금 낮은 애매한 지금 위치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하게 좀 컨셉을 좀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숫자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 네. 현재 APR의 시장 내 위치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남다 보니 추가적인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답보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 대표이사님을 포함한 임원진이 자사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주가 요거밖에 안 돼?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지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으로 지금 APR의 시가총액이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자부심이 있는 만큼 저는 회사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관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의 우상향은 충분히 틀림없이 이제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면 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미국이 1위입니다. 네, 북미 시장 압도적으로. 특히. 네. 근데 2위가 중국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남미거든요. 네.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쪽에 또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APR이 지난 4분기 실적이 또 좋았던 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전체 1순위, 2순위를 또 APR 제품들이 많이 차지를 했었어요. 대표 분야에서. 제품이 뭐죠? 그 배우 김희선 씨. 뭐 그거 디바이스도 있고요. 콜라겐 화장품 관련 콜라겐. 제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지금 APR이 사실은 주가 관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했던 부분은 뭐냐면 가지고 있던 화장품 재고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인데 소비가
촉진이 되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기에 저는 APR 다소 숫자적으로는 아쉬울 수는 있어도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소비하시는 분들은 그 올리브영, 네. 네, 올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가면은 이제 막 많잖아요. 네. 저는 가면은 이렇게 까면 뒤에 이제 제조사 뭐 어디 이거를 많이 보거든요. 주식 시장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영에서 VT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나서 네. 많은 디바이스 회사들, 화장품 회사들이 올리브영에 런칭하는 게 거의 목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APR도 올리브영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APR의 실적을 봤는데 일단은 양보다는 질 쪽에 대한 포커스, 그렇죠. 네. 시장에 의문이 조금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다변화와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부합시키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는 주가가 계속 응축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포텐셜이 터지려면은 뭔가 확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사실은 피부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새로운 시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좀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K-뷰티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뽑아보면 네. 리쥬란, 리쥬란. 파마 리서치가 1위부터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외의 어떤 기기들은 일단 아쉽지만 중국 자사 제품이 여전히 좀 굳건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깨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네,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 336억. 그러니까 여기도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30%가 넘어요. 피부미용 의료기기가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아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네. 기기 한 대 판다 그래서 회사가 흥하거나 기기 한 대 못 판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 기기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기기를 한 대 팔면 마진율이 20에서 25%인데 이 소모품은 팔기 시작하면 95%가 마진율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파는 것보다 그 뒤에 기계 뒤에 따라올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보니 네. 일단 기계만 잘 펼쳐놓으면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계속 올라가면서 해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파마 리서치를 포함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의 실적적인 체력은 굉장히 다른 산업보다는 탄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만 문제는 주가의 위치인 거죠. 파마 리서치는 또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상황.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여기는 영업 포인트가 그 복사기 프린터 팔면은 토너를 붙여서 팔듯이 요즘 이게 글로벌도 대세잖아요. 사실 네. 테슬라라는 데가 뭐 전기차를 알지만 그 플랫폼을 뿌려놓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제 OTA 같은 걸로 막 계속 쏴주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디바이스 팔아놓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계속 유료로 그렇죠. 이런 형태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파마 리서치에도 기기 팔아서 리쥬란 리쥬란. 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4분 실적이 좋았다. 근데 주가는 조금 횡보할 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도 되네. 일단은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 나와줘야 뭔가 좀 천천히 모아갈 수 있지. 네.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모든 것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실적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다음 실적 나올 때까지 또 텀이 약 2달 정도 있는데 네. 그 안에 기간이라든지 혹은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면 저는 그때 투자를 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미용 기기 쪽으로 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복적인 관세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겹지만 또 우리가 그 관세 이야기만 나오면 시장이 발작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기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앞서서 제가 강조드렸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체력적인 영업이익률이 워낙 탄탄하다. 그러니까 관세 일정 부분 좀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만 관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전체적으로 보편 관세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나 타국가나 같은 환경입니다. 경쟁하는 업체들이 그렇죠.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나라만 피해를 본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관세에 대한 이슈로 조정이 나오면 훨씬 더 저는 땡큐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가격적 변동성이 나오면 그 변동성을 저는 이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고 사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좀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플랫폼이 쫙 깔리면 네. 한번 A라는 제품을 쓰면 B라는 제품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나라 K뷰티 미용기기가 쫙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쓰던 거 계속 맞아요. 써줄 이제 상황이라서 너무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 미용기기보다는 화장품 쪽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그 뭐 실생활에서 피부과나 아니면 뭐 안과도 요즘 그렇고 치과도 근데 특히 피부과 같은 경우 레이저 시술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피부과에 무슨 기기 써? 맞아요, 맞아요. 네, 기계가 좋은 거 써? 맞아요. 그러면 사실 개업하시는 개업이들도 이 장비 때문에 이게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참 그런 거를 이렇게 실생활에서 보면은 기기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하지만 세금은 뭐 사실 한국산 미용기기만 콕 집어가지고 관세를 매기는 것도 아니기 그런 건 때문에 아니니까요. 네, 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네. 중국 향으로 봤을 때 미용기기 매출 변화가 좀 있는지. 일단 앞서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은 리쥬란이라고 하는 제품을 필두로 하는 파마 리서치가 얼마만큼의 성장 효과를 보여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딥노이드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딥노이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 하이로닉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딥노이드는 어제 뭐 공시가 확 네.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네, 하이로닉이라고 하는 하이로닉. 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사실 많이 못 갔습니다. 네, 많이 못 갔던 이유 중에 뭐냐면 시가총액 1,200억. 네, 다른 기업들 대비 다수의 매출 향이 중국 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뭐 남미니, 북미니, 유럽이니 성장을 할 때 이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서 또 성장세가 이번에 매출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저가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금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중국이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작년부터 이구환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띄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수 소비가 좀 활발해지면서 이런 미용 의료기기에도 이제 관심이 조금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비침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개 시술을 받지 않고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패치형 같은 그쵸, 걸로. 패치형 뭐 바르는 건 이제 비침습이라고 하는데 비침습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게 중국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이쪽에서의 매출을 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닉은 주력이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것도 이제 패치? 홈세라라고 해서 네. 그냥 비침습 마이크로 니들 패치 니들 쪽이라고 패치.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마이크로 니들이 요즘 하도 핫한 이슈여서 뭔가 찔리는 거에 대한 이 니들 포비아가 누구나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는 아니지만 파스도 패치는 패치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걸로 요즘 소비 패턴도 좀 관심이 간다는 네. 거. 미용기기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을 선택적으로 본다면 어느 네. 쪽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 화장품도 좋고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굳이 만약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본다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좀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그래도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 네. 그리고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관세 이슈가 있어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것. 근데 지금 화장품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불러온 화장품 붐은 예전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팔았던 고가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네.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라든지 그러니까 조금은 편의성이 접근성이 좀 쉬운 매장에 중저가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이제 주력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네. 더욱이 이제 이러한 제품들은 박리담의 형태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뜩이나 많이 팔아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데 관세까지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
화장품 산업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약 25%가 대한민국에서 받아온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이걸 보면 당연히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세 이야기를 한번 언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언제 시점이 문제인 거지. 그렇기에 만약 두 섹터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기기 팔면 소모품. 그렇죠. 아까 그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딸려서 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남미 시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초도 있고 색조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다 팔리려면 사실 더운 나라보다는 네. 조금은 이제 좀 선선한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남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보다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이것저것 따져봐도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많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쪽 문화의 습성도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뭐 중동 쪽은 이 얼굴을 여성분들이 가리잖아요. 차도른가요? 네. 여기 안 할 것 같지만 그래 눈 화장을 좀 짙게 하고 합니다. 다 하시더라고요. 네. 다 뭐 기초부터 해서. 네. 그러면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화장품 1월 수출 데이터 부진 이건 뭐죠? 일단 정리는 화장품이 아니고. 다소 이제 조금 적게 나왔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영업일수가 좀 줄어들어서 이제 적게 나온 것뿐이지. 휴일이 좀 길어서 그렇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크게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화장품주들도 저는 분기 실적에 더 집중을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이제 결론은 주셨으니까 추가 질문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최유명 마스터 오늘 화장품 미용 이뻐져야 될 시간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